네,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들을 보셨죠? 물론 뭐 TV 화면이나 네. 사진으로 보셨겠습니다만, 그죠? 네, 어제 오늘. 양쪽 다 거의 사생결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부터? 저는 양쪽 다 사생결단 같지 않아요. 그래요? 예, 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이뤄낸 여야 사당은 오랜만에 국회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절차에 따라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논의에 끌어들이느냐가 과제인 것 같고, 사생결단하는 건 자유한국당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 문제로, 그 복잡한 문제로 이제 뭐 오신환 의원이나 뭐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그렇게 막 말하자면 사생결단식으로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비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불법이면 양비론이 맞는데 불법이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국회에 조언을 한다면 한 발짝씩 이 시점에서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 말도 안 되는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 없애자는 안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점에 패스트트랙이 상정되건 못 되건 그 패스트트랙 안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225, 있었습니다. 75로 사당이 합의한 선거법 안도 조금 물러설 여지가 있다.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네. 들어오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양측이 팽팽하게 오늘 보니까 막 소방관까지 동원돼서 예. 뭐 최이배 의원은 거의 탈출을 하고 예. 이런 광경은 국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문희상 의장님은 뭐 진짜 불의의 피해자가 되신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빨리 그 이상한 선거구제 개편안 포기하고, 그리고 여야 사당이 합의한 225대 75도 그거 하나의 안으로 놓고, 그다음에 도농복합 선거구제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초기에. 그건 이제 논의에 들어가면 나올 얘기들이고.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당장 오늘 지금 논의를 부딪히고 해라. 있는 거는요. 당장 오늘 이렇게 뭐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지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건 뭐 사생결단이니까 사기 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니까요. 그건 뭐 결말을 지켜봐야 되겠죠. 진수희 전 의원. 근데 국민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사생결단 아니라고 하는데 여야 사당 하여튼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네. 생겨난 제도고 법적 근거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을 성질이 아주 다른 두 법안하고 같이 그 트랙에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패싱된 상태로 올리는 거는,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저러나 사생결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 사보임하고 관련해서도 예. 사보임을 오신환 의원 본인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야 다른 사당하고 연동이 안 될 수는 없죠. 그걸 팩스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문희상 의장은 또 병원에서 명상에서 결재를 하고, 또 방금 전에는 권은희 의원도 또 사보임 사보임을 됐는데 했어요. 권은희 의원의 표현이 강제 사보임 됐다. 아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요. 이성을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권은희 의원은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쪽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쪽만 사생결단이 아니고요.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 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여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다. 이래서 이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더 늘리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오신환 의원 사보임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이거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긴 하지만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제가 화면으로 오늘 확인도 했는데 기자 질문에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관해서 한 이틀 전쯤에 그런 일 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분명히 언론에다 대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의총에서도 여러 차례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상욱 의원이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회의 기록을 다 했고요.
이건 뭐 조금 근데 그 후에 물어보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기는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아니 했죠. 여담이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은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회의를 주재하거나 회의에 자기가 그 참여하거나 항상 다 기록을 해요. 거기 그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그런 습관이 있어서 아마 그 기록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언론이나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약속을 위반한 거고. 그러니까 이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탄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거까지는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 두 당 고래 싸움에 바른미래당 새우등이 터진 그런 모습이다. 방금 뭐 진수희 전 의원이 언급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받아서 바른미래당 내부로 본다면 4.3 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 등등이 최고위원 보이콧하면서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그러니까 즉 그거는 이제 이 바른정당 쪽 의원들이 기존 지도 체제의 청산, 퇴진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기존 지도 체제가 이건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고 패스트 트랙에 딱 한 표 차이지만 어쨌든 밀어붙여서 가결을 시킨 것은 우린 못 나간다.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뭐 아니 그 양쪽이 서로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바른정당 계열의 분들만 지금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좀 섞여 있긴 다른 합니다. 분들도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은 손학규 대표는 이미 전 리더십을 상실하셨다고 보고요.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명백한 이 약속 위반, 거짓말 이 건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바른미래당 상황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신다. 네. 뭐 지금 요 대목에 대해 최민희 소장님 언급해 바른미래당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야 나머지 당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랑 협상을 하지 그러면 오신환 의원하고 협상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영 의원이 내부를 어떻게 했건 간에 협상은 원내대표랑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은 원내대표와 협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바른미래당이 아니 그럼 협상을 진수희 의원님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른미래당은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이 바로 사개특위, 정개특위 결정이랑 나중에 본회의 상황에 다 연결이 되니까 그걸 그렇게 또 무자르듯이 알아서 하라 이럴 일은 아니 또 그럼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절박하니까 문희상 의장이나 다른 당 쪽에서도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키도록 막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바른미래당 인사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추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인한 결정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원내대표 책임을 묻건 안 묻건 이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할 일이고 다른 국회 저는 일정은 지금 사보임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에 끼어드셨어요. 근데 이제 권은희 의원이 강제 사보임했다 이 말은 그런 권은희 의원은 겉으로는 입장 표명을 안 했지만 이 당론에 그러니까 당론인지 당의 결정에 반대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분이 설명을 보면 그러니까 공수처법 미세 조정, 문구 조정을 하는데 최대한 바른미래당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 협의 끝내라라고 하면서 강제 사보임 당했다라고 방금 속보가 떴던 겁니다. 그 이제 권은희 의원 주장이죠. 정치인들 말은 다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분도 그 사보임 시킨 게 민주당입니까? 정의당입니까? 바른미래당이죠. 예, 바른미래당입니다. 그것도 사실 내부 문제지. 그것까지 어떻게 그럼 이거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권은희 의원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른 당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른미래당 문제랑 전체 일정을 섞으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생결단이라는 말은 대개 사생결단은 폭력을 수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돌입해서 국회 일정을 막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들이 조를 나누어서 사개특위 회의장, 정개특위 회의장, 최이배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다 포위하고 보좌진들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쪽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걸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수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270석으로 줄이고 정말 농구하고 있는데 축구하다가 갑자기 또 야구하자. 이런 식의 태도로 판을 깨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논의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분은 해야죠. 진수희 전 의원. 그 아까 사보임 관련해서 왜 당론으로 당에서 다 결정해놓고 그러냐 그러는데 추인이라는 바로 표현했어요. 추인. 아니에요. 그 의총은 이거는 당론은 3분의 1이라는 게 당헌 당규에 나와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거는 당론은 아니다. 근데 당의 입장이 그런 걸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의원들 쪽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사개특위로 이게 넘어갈 때 사보임 그거는 하지 말도록 여기서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그 사보임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추가로 몇 명이 생겨났어요. 그분들은 패스트트랙에 채우는 거는 탄성을 했지만 이렇게 사보임까지 하는 거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의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의총이 당론이었고 이 당론으로 모든 구성원들, 의원들을 다 구속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얘기죠. 아무튼 그 대목에 대해서도 여전히 김관영 원내대표의 또 입장은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것도 아직 진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좌우간 오늘 밤에 지금 강경하게 막고 있고 경호권 발동이라도 하겠다는 또 입장이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 통과는 될까요? 두 특위에서? 양쪽이 다 기호지세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중지시킨다 누가?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딪히죠, 부딪히죠. 아니, 저는 그냥 통과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힘을 가진 쪽이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이 전국의 에너지가 뭘까? 어떤 에너지가 이걸 추진할까? 자유한국당은 분명하죠. 그냥 흔들고 깨고 뭐 이렇게 해서 선거 치르겠다는 게 명확하니까. 나머지 동의는 뭘까? 그런 거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정의당하고 초기에는 바른미래당도 제3지대 정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다당제로 가려면. 예. 그리고 정의당의 동력이 가장 강하겠죠. 그 에너지가. 그 선거구제 개편.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국민들께 어떤 과제가 제일 중요하냐. 검찰개혁이 1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가 나온 건데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모든 대선 후보가 또 공약으로 하신 건데 이게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있는 것이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긍정적인 에너지. 근데 이걸 공수처 합치니까 이제 꼬여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거를. 합쳐서 선거제도랑 다른 걸 합쳐서. 네. 아니 예. 그게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된 게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로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하나하나 논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는 부작위로 대통령이 감옥 가셨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이걸 협상을 하고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아니, 그러니까 선거제는 따로 협상을 하고요. 그건 게임의 룰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 공수처 이거는 패스트트랙을 태울 때 태우더라도 왜 성질이 다른 두 가지를 예, 예. 같이 묶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말이죠. 제 생각은. 특히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반대쪽 의견이 핵심이 그거죠. 다른 그렇죠. 건 몰라도 선거제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런 아닌데 쪽이죠. 그걸 왜 같이 묶어가지고 이 사단까지 오게 하느냐. 그건 그 정말. 배후에는 정의당은 지금 선거구제 개편으로 이제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든 의석을 늘려보려고 그 에너지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현 정부는 공수처법하고 검찰개혁. 검경 예. 수사권 이걸 근데 그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질이 되게 다른 그 안을 같이 묶으면서 이 상황까지 그게 아니죠. 오게 됐다. 자유한국당 아무것도 하자는 게 없었습니다. 계속 흔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도 얘기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생각을 반대해요.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검찰개혁 법안은 그러면 한국당이 반대하면 그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라 말이죠. 그거는 선거제 가요. 빼고. 선거제 빼고. 아니, 선거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통 관행이 저는 이게 그 모든 당의 합의에 의해서 선거제도는 이제까지 개편 이거는 그냥 여러 수백 개의 관행이 아니고 이거는 전통이었어요. 아니, 이 얘기는 우리 수십 번 국회의. 하셨잖아요. 아니, 게임의 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따로 합의로 하자. 처리해야지, 따로. 이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야 사당이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이것들을 같이 얹어서 가보자. 이거에 사실 동의한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데 동의한 건 바른미래당이 아니죠. 바로 그 문제에 지금 양분되고 그런 있죠.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거는 원내대표를 중간에 교체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국회 전체에 투영돼서 진짜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저 애시당초 갈라서든지. 아니, 나 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함께 지금. 맞물려 네. 있어요. 네. 어쨌든 정계 개편의 가능성까지도 다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정가의 분석가들은 손학규 대표 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동의를 하는 식으로 그것도 표결을 2번씩이나 해가면서 한 표 차인데도 또 사보임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손학규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도 당을 쪼개자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당을 쪼개자고요? 양쪽 다 지금 서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바른정당 계열 쪽이나 이 유승민 전 대표 경우에는 그 당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좌표가 하지. 분명한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나가진 이걸 않아요? 깨거나 나가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지금 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호남 쪽 의원들이 계속 평화당 의원들이랑 만나면서 예. 뭔가를 도모하는 이 깨는 시도를 하는 거는 오히려 그쪽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건 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 최민희 전 의원께서 이제 자유한국당 비판 쭉 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패스트트랙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만약 가동이 되면 뭐 장외투쟁 계속하고 내년 총선까지 20대 국회는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 장외투쟁은 오래 못한다. 빨리 들어와라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외투쟁은 민주당이 전공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진짜 많이 하셨죠? 네, 한번 나가면 국회를 나가면 참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부에 강원이 갈리고 그래서 이 상황만 보면 자유한국당도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극기 부대의 코드를 맞추고 열심히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좌파 독재 운운하면서 과거에 진짜 독재 시절에는 공안검사하면서 민주화 운동 인사를 탄압하던 분이 갑자기 민주화된 시대에는 이제 갑자기 좌파 독재 운운하면서 집회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 진짜 독재면 벌써 감옥 가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좀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장외 집회 할 건인가 이게? 왜 이렇게 하지? 그게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못할 거다? 그렇게 보세요? 네, 오래 하기 힘들 것 근데 같습니다. 이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계속 가면 자유한국당 내부가 이제 또 분열하게 되죠. 아니, 왜냐하면 근데 들어가자는 그죠? 쪽이 네. 꼭 나옵니다. 진수희 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 어려운 거는 있지만 지금은 한국당으로서도 결기가 대단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해찬 대표가 우리가 해봐서 하는데 오래 못 가. 이 워딩은 들어오라는 소리지만 이 조롱이나 굉장한 비아냥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 화나게 한국당을 더 만드는 거. 자극해서 오히려 들어오라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막는 효과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오래 가면요. 예. 부담은 그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오늘 저는 그 상황도 굉장히 참 그렇던데 오늘 왜 경제 지표 발표가 됐잖아요. 예. 거의 성장 쇼크라고 할 만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그래갖고 부총리가 뭐 긴급 관계장관 회의까지 소집할 만큼 이 상황인데 지금 또 추경도 한다면서요. 예, 예. 국회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참 그런 게 작년에도 추경을 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그 경기 부양 뭐 등등 해가지고 슈퍼 예산을 하고
상반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을 개정한다 그랬는데도 이런 상황이 나왔기 막- 때문에 저는 오늘 추경까지는 얘기 못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는 식으로 한국당을 자극할 게 아니고 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화가 나고 못마땅하더라도 예. 자꾸 보듬어 안으면서 끌고 들어와서 이걸 해결하도록 해야지 근데 이제 지금 성과를 낼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 7시 25분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건 지금 이미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다 살길 바랍니다. 저도. 아니 어쩌겠습니까? 아, 저는 이러면 이해찬 정부 대표 여당한테 말은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부담이 네. 가요. 이해찬 대표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가봤는데 참 오래 버티기 힘들다. 예, 예. 이 말은 그냥 말을 해도 꼭 국회에서 꼬고 이렇게 해서 메신저 비난하고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해찬 거죠. 대표의 메신저 효과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는 안 그런데. 자, 어쨌든 오늘 그 일부 시간에도 여당, 야당, 자유한국당의 홍문정 의원,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 제가 인터뷰하면서 오늘 두 분이 한 이야기 제가 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질문한 겁니다. 홍문정 의원한테는 아니 패스트트랙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와서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랬더니 이제 홍문정 의원은 아니 이기도 하다. 절충 서로 좀 이제 양보하면 된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해요. 그러나 지금은 달릴 수밖에 없다. 자꾸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앙돼 있다. 이런 얘기고 이재정 의원한테 또 똑같은 얘기했어요. 결국 무한 책임지는 여당이 나중에는 이 국정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자유한국당 들어오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망사항. 어쨌든 오늘 밤은 아무튼 뭐 양쪽이 지금 마주 달리는 열차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